엔지니어링이란 무엇인가? 따뜻한 샤워를 하고 집안에서 화장실을 가며 따뜻한 조명 아래서 식사하고 지하철이나 도로를 이용해 어딘가로 쉽게 이동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통상 엔지니어링은 공학기술로 번역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인프라를 설계하고 감리하는 것으로 통칭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건설사업에서 건설사가 하는 시공 빼고는 모두 엔지니어링사가 한다고 보면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시빌 엔지니어링이라고 불립니다. 문명생활 위한 공학인 셈입니다. 엔지니어링이 실생활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 인천공항을 만들며 생각해 보겠습니다.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일단 비행기가 얼마나 뜨고 내릴지에 대한 수요, 돈을 얼마나 들지, 건설 기간은 얼마나 들어야 할지, 서울까지 연결 도로는 어떻게 건설해야 할지, 바다 매립은 치마 없이 어떻게 메워야 할지, 날아다니는 철새는 괜찮을지, 갯벌은 더 중요한 게 아닌지, 안개가 너무 끼지는 않는지, 태풍이 얼마나 자주 오는지, 해일 우려는 없는지, 지진은 안전지대인지, 영종도와 공항 배후지를 어떻게 개발해야 할지, 기술력이 좀 딸리는데 선진 엔지니어링사와 어떻게 합작을 하는지, 오히려 청주나 안산이 국제공항으로 더 적합하지 않은지, 북한 미사일 사정거리와 방어계획 등등 수많은 고민이 예비 타당성 검토, 기본계획을 통해 제시됩니다. 이걸 엔지니어링사가 합니다. 이후에는 여객 부분과 공항도로, 활주로 포장을 나눠 건설사에게 일을 맡깁니다. 그 전에 계략적인 설계인 기본 설계와 실제 건설사가 보고 시공하라고 하는 상세 설계를 만드는데 이것도 엔지니어링사가 합니다. 물론 인천공항공사가 엔지니어링사와 건설사가 팀을 짜서 하라는 턴키 방식과 설계 따로 시공 따로 하라고 하는 분리발주를 할 수 있는데 이건 복잡함으로 패스하겠습니다. 이런들 저런들 설계도는 엔지니어링사가 만듭니다. 딱 보면 상세 설계가 중요하게 보이지만 실제는 기본 개념 설계가 더 기술력을 요하고 외국에서는 더 쳐주지만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은 게 함정입니다. 그리고 건설사들이 시공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감시하는 감리도 엔지니어링사가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감리가 뭐 그렇게 대단하겠어? 대충 하겠지?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나라는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 이후 감리를 강화해서 이후 아주 큰 건설사고나 부실공사는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아예 없다는 게 아니라 미국, 영국 등 웬만한 선진국보다 부실이나 사고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주영 회장이 국내 최초 해외 건설인 태국 파타닉 고속도로에서 감리 한 명한테 엿먹어서 재시공을 몇 번이나 하고 거의 회사 들어먹을 뻔한 거 보면 감리의 파워가 느껴지지만 대한민국 건설 생태계에서는 중요도에 비해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후 공항을 운영하는 것도 엔지니어링사와 엔지니어들의 몫입니다. 사실상 거의 다 한다고 보면 됩니다. 공항을 설계하기 위해 각종 엔지니어들이 집합을 하는데 일단 바다를 막아 매립을 해야 하니까 최고 수준의 지반 엔지니어와 항만 엔지니어가 필요합니다. 왜 최고 수준이냐? 간사이 공항처럼 치마 속도를 잘못 계산해 50년 만에 침하될 게 5년 만에 공항 곳곳이 침수되고 천문학적인 유지보수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별건인 얘기지만 부실은 기획 설계 단계에서 예측돼야 돈이 덜 들지 시공이나 유지 운영 단계에서 발견되면 정말 어마무시한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엔지니어링이 중요한 겁니다. 본격적인 설계에 들어가기 전에 철새나 갯벌을 포함한 수중 지상 모든 환경을 검토하는 환경 영향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공항 건설로 인해 주위 생태계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그것을 최대한 보전하면서 어떻게 건설을 해야 할지 고민하는 것입니다. 물론 정말 환경에 큰 문제가 있구나 하면서 건설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2000년 전에만 해도 대충 했는데 이후에는 정말 빡세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는 환경부가 국토부 상황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빈정상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물론 환경부의 상황은 지역 주민, 정확히 민원입니다. 별건이지만 지자체장이 민선으로 바뀐 다음 민주주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제방 쌓고 물 빼고 흙 가져다 부었으면 활주로는 도로 및 공항 엔지니어들이 등판합니다. 활주로라는 게 그냥 도로와 달라서 수백 톤의 비행기가 이륙하고 착륙하는 하중을 받아내야 합니다. 대략 1m 이상의 콘크리트, 착륙 지점은 50cm 이상의 강화 콘크리트를 발라야 합니다. 이걸 다 계산해 설계해야 합니다. 만약 여객기가 그냥 도로에 착륙하면 도로가 다 깨집니다. 어디 활주로만 포장하겠습니까? 공항 주변 도로도 만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흙 메꾸고 활주로 깔았으면
관제를 위한 정보통신 장비가 투입됩니다. 도로에도 차선이 있듯이 비행기도 정해진 길을 따라 운항을 하기 때문에 첨단 장비가 필수입니다. 공역 또한 차선 수가 늘어날수록 활주로 개수도 느리고 관제 시스템도 업그레이드해야 합니다. 여객 터미널은 건축사에게 맡깁니다. 공항은 그 나라의 관문이다 보니 웬만큼 못 사는 나라도 공항은 멋들어지게 건설하는데 인천공항은 한몫합니다. 여객동 건축의 핵심은 수화물 시스템인데 모두들 느꼈겠지만 후진국 가면 수화물 기다리다 지칩니다. 반면 인천공항은 130km에 달하는 첨단 수화물 시스템으로 비행기 내려 수속하고 나가면 대부분 캐리어가 나와 있습니다. 수준 있는 공항에는 철도 엔지니어도 참여합니다. 인천공항은 제1여객터미널 건설 후 이 터미널을 건설했는데 이 사이에 철도를 연결했습니다. 또 서울역까지 인천공항 철도를, 또 인천공항을 빙둘러 모노레일까지 건설했습니다. 공항 건설은 대충 끝났지만 사실 공항만 건설한다고 되냐? 서울에서 영종도까지 배를 타고 갈 수 없으니 교량을 놔야 하는데 이때는 구조 엔지니어가 나섭니다. 영종대교, 인천대교가 바로 그것입니다. 교량이란 게 그 나라 토목 기술력의 바로미터여서 다른 나라는 상당히 우대하는데 우리나라는 돈 안 된다며 핍박하기 일쑤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다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구조 엔지니어링 기술력은 세계 탑급입니다. 마지막으로 공항 인근에 배후지로 도시를 만드는데 여기에는 도시계획, 상수도, 하천, 도로 등 엔지니어링 대다수 분야가 참여합니다. 한국의 도시계획은 빠르면서 효율적이기로 유명한데 유럽 쪽은 늘어지고 중국은 부실투성이라 상대적 이점이 있는 분야입니다. 지금까지 인천공항을 예로 들어 엔지니어링을 설명해봤습니다. 통상 어떤 건설 프로젝트가 끝나면 그 사업을 발주한 발주처와 정치인이 가장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는 시공만한 건설사가 그 뒤를 따릅니다. 가끔 시공사랑 같이 일한 감리사가 기재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그 프로젝트의 청사진과 핵심 브레인 역할은 대부분 엔지니어링사 몫입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시공사나 발주처보다 설계 엔지니어를 훨씬 더 쳐줍니다. 완공식을 가보면 더 기가 차는데 발주처와 정치인들 열댓 명이 연설을 하면서 시공사나 감리사는 하이바 쓰고 열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가장 개고생한 설계 엔지니어들은 초청도 못 받고 잘해야 엔지니어링사 사장 정도가 뒷전에서 눈치 보며 있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러다 보니 엔지니어링사는 공무원, 공사, 건설사 다음에 가는 뭐랄까 토목 분야의 B급 분야로 분류되게 일쑤입니다. 공무원, 공사는 갑질로 보상받고 건설사는 돈으로 보상받는데 엔지니어링사는 을질에 연봉도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입니다. 문제는 대다수 국민들이 엔지니어링사를 토건족의 한 분류로 인식하거나 아예 그 존재를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분명한 것은 못 사는 나라나 잘 사는 나라 모두 엔지니어를 우리나라로 치면 변호사, 의사급 이상으로 대접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상 인천공항을 통해 알아본 엔지니어링의 역할과 현 주소였습니다.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재미없었다면 싫어요를 눌러주세요.